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요. 요새를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발굴을 100년 동안 했는데 못 찾았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찾았습니다. 목욕하는 밧세바를 봤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볼 수 있어?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가능한 게 그 성서 고고학이라고 네. 하면 먼저 범위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성서 고고학은 성경에서 등장하는 그 시대, 구약과 신약. 저희가 이제 고고학적으로 말하면 후기 청동기 시대라고 부리는 기원전 1550년부터 기원 후 2세기 신약 시대라고 부르는 그 시대까지 연구하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 성서 고고학이 성경의 내용을 팩트 체크하는 학문인가요? 실은 그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고고학이라고 하면 역사적으로 혹은 객관적으로 일어났었던 일에 근거하는 학문이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땅속에 묻혀 있는 그 재료들이나 물질들이나 자료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시대상을 반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알려주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있는 내용이 실제로 기술되어 있는 그 자체로 역사적인 사실인지 네. 여부를 증명해주는 변증적인 학문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물론 이제 변증적인 학문에서 150년 전에 맨 처음에 이 레반트 고고학이랑 성서 고고학을 하셨던 분들의 입장은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날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이제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최대한 역사적으로 재구성해서 잘 보여드리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입장에 서 있는 학자들도 많고요. 반드시 그렇지 않은 건 어떤 부분에서 네. 그런 거죠?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신앙을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도 있어서 그래요. 가치 중립적인 학문이 지금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뭐 기독교인 혹은 뭐 무슬림 혹은 뭐 유대인이라고 해서 성서를 연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신론자들 중에서도 성서를 연구하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이 고고학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 지도 교수님이 두 분이신데 그 지도 교수님 중에 한 분은 무신론자셨고 한 분은 당연히 유신론자이십니다. 저는 이 두 분 밑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 두 분의 입장을 어떻게 하면 밸런스를 맞출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배웠었던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네. 직접 발굴한 것도 있으실까요? 많아요. 오, 많아요. 바알 신상 찾은 경우도 있고 오, 저희가 이제 라멜렉 인장이라고 하는 히스기야 시대 때 인장이 있어요. 네. 네, 그 인장도 제가 찾은 적이 있었고 굉장히 중요했었던 타워 일부분을 제가 드러낸 적도 있고 2025년 여름에 네. 이스라엘 발굴하러 갔거든요. 그래서 라기스랑 아세가 발굴했었는데 네. 그때 내셔널 지오그래픽 팀이 왔어요. 어머. 촬영하러. 오. 그래서 내년에 이제 The Lost Treasures of the Hebrew Bible이라고 하는 네. 제목으로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오. 영상이 나올 겁니다. 지금 뭐 라기스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핫 이슈인데 네. 지금 5년 전부터 핫 이슈예요. 어떤 얘기냐면 라기스는 성경에 이제 등장하는 열왕기하 18장, 19장, 20장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 시대 때 네. 아슈르 왕, 아까 네. 제가 말씀드렸던 사네립이 유다 왕국을 침공했습니다. 네. 그때 이제 라기스를 함락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사네립이 너무나 그 라기스를 장악하고 함락한 게 자랑스러워서 네. 오늘날 런던에 있는 대형 박물관 있죠? 거기 10번 B방입니다. 네. 그 방에 B방. 가시면 네. 아슈르 제국 컬렉션이 있어요. 어머. 거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조 있죠? 네. 벽화. 네. 그 라기스를 함락한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너무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그거를 이 아슈르 왕 사네립이 자기 왕궁 벽에다가 박아놨거든요. 벽화로. 두고두고. 예, 두고두고 조공바치러 오는 여러 속국들의 왕들이나 왕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그러네요. 조공 바치러 가면 쫙 네. 있으면 네. 알아서 이렇게 굽히게 되는. 그렇죠. 그거 보면 야 나도 진짜 반역했다가는 야 라기스 꼴이 나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흥미롭게도 성경도 라기스가 함락됐다라고 이야기를 네. 하거든요. 네, 그런 내용도 실제로 보여주고 있고 아수르 이제 역사 기록에도 사네립의 왕실 비문이라고 하는 그 비문에도 그대로 그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제가 그 라기스를 지금 발굴을 하고 있고요. 이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1시간 반 정도 네. 차를 타고 가면 이제 도착하는 장소입니다. 네, 그 장소를 이제 발굴하고 있는데 기원전 10세기라고 하는 솔로몬의 아들 네.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요. 그 왕이 이제 요새를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거기 라기스가
가 등장해요. 아, 또 거기에도? 근데 재밌는 건 1990년대까지 기원전 10세기 때 르호보암의 성벽을 찾으려고 엄청 노력했거든요. 못 찾았었어요. 그러니까 발굴을 100년 동안 했는데 네. 못 찾았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2015년부터 한국 사람들이 찾았습니다. 사이트를 잘못 알고 있었던 건가요? 아, 저희가 이제 사이트를 어떻게 발굴을 하냐면 자원자들도 다 불러와서 이제 발굴을 하는데 저희가 삥 둘러서 다 발굴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몇몇 포스트를 찍어요. 여기 발굴해야겠다, 저기 발굴해야겠다. 경복궁 있잖아요. 네. 경복궁. 그러면 경복궁의 담벼락을 다 발굴하는 게 아니라 경복궁의 동쪽 담벼락, 그다음에 남쪽 광화문 쪽, 그다음에 서쪽, 그다음에 북쪽, 뭐 북악문 이런 데를 그냥 조금씩 나올 만한 데를 점 찍어서 그냥 발굴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존의 학자들은 그거를 그 지역을 발굴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2015년에 이제 제가 존경하는 강우구 교수님이라고 서울 장신대에 진짜 세계적인 고고학자 계십니다. 제 선배님이죠. 그래서 그 선배님이 오라고 해서 제가 라기스 2014, 15, 16 발굴을 했거든요. 2015년에 드러냈어요. 그 르호보암의 성벽을 그거를 이제 저희가 기사로도 쓰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에이소르라고 하는 국제 학회에서도 발제를 했는데 센세이션했죠. 여태까지는 르호보암의 성벽이 없었을 것 같다. 아무리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안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찾아서 그 성벽의 흔적들이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지를 저희가 팠어요. 오. 그걸 드러내는 게 이제 목표였기 때문에 실은 그래서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피 팀이 온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어디까지 성벽의 흔적을 찾은 거예요? 라고 해서 이제 궁금해해서 토기를 이제 드러내고 보여드리고 네. 여기 발견됐다. 그러면 네. 성경의 모든 것들을 기록하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오히려 발굴을 하시다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었는데 하는 부분들도 발견할 때가 종종 있으십니까? 많아요. 그런 거는 제가 뭐 일일이 열거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아서 우선은 아마 이 인물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합. 아합 왕. 네, 아합 왕. 아주 못된 왕이죠. 그렇죠. 아주 네. 못된 왕으로 이제 성경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아합 왕이 누구의 아들이냐면 오므리의 아들입니다. 아, 맞다. 네, 오므리. 오므리 왕조 이전에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쿠데타가 2번이나 일어나거든요. 네. 왕조가 두세 번 바뀌어요. 그래서 왕들의 힘이 약하고 연약해졌어요.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제 학생들한테 외우라고 하냐면 오므리. 왕국의 힘이 오므라들었다. 아, 그래서 오므리다. 이렇게 외우라고 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의 아들 아합 시대 때 이제 전성기를 맞이해요. 오므리 맞아요. 왕조가. 네. 근데 이제 오므리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한 5구절, 6구절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오므리가 굉장히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게 아슈르 제국의 이제 기록에 비트 후무리라고 네. 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카드어로 오므리의 집이란 뜻이에요. 오므리의 집. 근데 집이 옛날에는 관례적으로 고대 근동의 기록에 따르면 다이너스티, 가문, 네. 왕조란 뜻이에요. 아, 집이.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의 왕국을 얘기할 때 오므리의 집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 얘기는 오므리라고 하는 이름이 가진 왕이 창건한 왕조가 굉장히 잘 알려져 있었다라고 하는 왕국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므리가 성경에서 이제 세멜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돈을 주고 한 언덕을 구입했다. 그게 사마리아라고 하는 성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오므리가 그 언덕을 사면서 사마리아라고 불렀고 성을 세우면서 수도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겨요. 근데 이제 사마리아를 실제로 발굴하니까 왕성이 나온 거죠. 왕궁 성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왕궁의 성뿐만 아니라 왕궁에서 사용되는 온갖 사치품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뭐 예를 들까요? 뭐 코끼리 상아 있잖아요. 상아. 그걸 이용을 해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벽에 부조 형식으로 이제 기록을 남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벽화나 그런 장식품들 화려한 걸 되게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코끼리 상아를 그걸 이스라엘 지역에선 나지 않으니까 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국제 무역을 했다는 얘기예요. 특히 페니키아. 그래서 이제 오므리 왕조가 페니키아랑 동맹을 맺었던 것 같아요. 그 동맹을 맺었었던 페니키아의 공주가 하필이면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이세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합 왕의 아내였었던 이세벨이 자연스럽게 아합 왕의 아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므리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동맹국이었던 페니키아의 왕 그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내 아들 아합과 결혼시키면 페니키아도 좋고 이스라엘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페니키아는 그 당시 이제 해양 무역, 지중해 해양 무역을 했거든요. 근데 페니키아가 한계가 있었어요. 해상 무역을 통해서는 부를 얻는데 이게 이제 아라비아로부터 메소포타미아로 이어지는 왕의 대로라고 하는 무역로가 있거든요. 그 무역로는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어요. 그 당시. 근데 그 무역로를 통해서 자신들이 가져왔었던 그 물품을 저쪽 메소포타미아나 아라비아로 팔면 좋거든요. 그 무역 상대 파트너로서 북이스라엘을 쓸 수 있었으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해상 무역을 하고 있는 잘 알려진 유명했었던 그 민족 이 페니키아와 동맹을 맺으면 너무 좋았던 거죠. 해상 무역으로 들어오는 불을 계속 이스라엘 안으로 유입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이제 페니키아의 종교였었던 바알 종교가 이스라엘로 유입됐었던 계기가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내용들은 이제 고고학적으로 더 많이 보여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고고학적인 내용이 이제 untold story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들려주지 않는 이야기를 보여드릴 수 있는 좋은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윗 왕이 이제 밧세바를 범했던 사건. 그것도 고고학적인 뭔가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 왕이 이제 다윗 왕 왕궁 그 위쪽 올라가서 네. 처막에서 이렇게 쉬고 있다가 멀리서 목욕하는 봤는데. 밧세바를 봤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볼 수 있어?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망원경이 있는 거야? 천리경이 있는 거야? 뭐 천리안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가능한 게 고고학자들이 이제 발굴을 했잖아요. 아주 네. 오랜 기간 동안. 저도 이제 다윗성을 한 시즌 발굴을 했었는데 그 발굴하러 가 보면 진짜 다윗성 위쪽에 이제 다윗 왕궁 터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서 이제 다윗성 남쪽 지역이 비탈길로 이렇게 내려와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한 경사 한 10도에서 15도 정도 계속 이 비탈길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왕궁에서 보면 자연스럽게 보이다는 거죠. 저는 이제 고고학 유물들만 보여드리면 돌만 보니까 이게 뭐야 이렇게 얘기하시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걸 재구성한 걸 보여드리거든요. 어떻게 성이 그렇죠. 뭐 만들어졌을 테고 왕궁은 어떻게 제작이 됐을 거고 왕궁은 이런 모습이었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데 그런 작업들을 저희가 이제 다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성경의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발굴하시니까 성경이 되게 쉽게 느껴지시겠어요. 그렇죠. 저희보다는. 네, 그죠? 실은 재밌어요. 저희는 한국에 살기 때문에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경주 가면 경주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옛날 통일신라 때 설화벌은 경주는 어떻게 생겼을까 네. 하면 그려지죠. 맞아요. 박물관도 가보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재밌는 거예요. 물론 역사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것 때문에 싫어하시는 거예요. 연도 외우는 거, 왕 외우는 그쵸. 것 때문에 싫어하시지. 그냥 그 얘기를 듣는 것 자체는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벌거벗은 한국사도 나오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도 그래요. 재밌거든요, 실은. 네. 그 고고학을 하는 이유가 그렇기도 해요. 재밌어서요. 그게 이제 고고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성경의 이제 매력에 더 빠져들게 된 계기가 됐죠. 성경이 다루던 그 구약 시대가 후기 청동기 시대부터 네. 뭐 기원전 2세기까지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게 한국으로 따지면 고조선 시대 정도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고조선도 유물이 되게 제한적이고 그런 한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네. 옛날을 발굴을 하다 보니 특히 이제 저희 지금 현재 주후 2000년부터 이제 주전 혹은 기원전 시기로 가면 갈수록 유물이 발견될 수 있는 그 확률이 되게 떨어져요. 점점 떨어져요. 네. 특히 그 중기청동기 시대 뭐 기원전 2000년 혹은 후기청동기 시대 뭐 기원전 1500년 이때 정도 되면 더 없어요. 네, 족장 시대를 이제 저희가 편년하기를 대략 주전 1800년대라고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었을 때를 이제 후기청동기 1500년대 뭐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물들이 나와야 믿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네. 제가 거꾸로 질문해 드릴게요. 고조선 유물 있나요? 거의 없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대로 가면 갈수록 고대로 발견되면 되는데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게 안 돼서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출애굽 같은 경우도 광야잖아요. 네. 광야는 항상 아시다시피 바람 불고 맞아요. 모래가 덮이고 돌이 풍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발굴된 흔적을 찾는 것이 더 어려워요. 특히 뭐 유목민 생활을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는 흔적이 남아있는 가능성이 더 적어요. 네. 그리고 뭐 그런 사이트들을 다 발굴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 지역을 정확하게 핀포인트로 찍어서 여기가 성경에 등장하는 그 지역이다 라고 하는 것도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발굴해서 없다라고 해서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어쨌든 이제 그런 자료들을 찾는 게 쉽지는 않다.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나오기는 나와요. 자연스럽게 나오긴 나오죠. 가장 오래된 유물은 어디까지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네, 그 성경에서. 시대가 족장 시대.
네, 중기 청동기 시대까지는 대략적으로 나와요. 네, 대략적으로 나오고 그 시대를 저희가 엿볼 수 있는 네. 그런 자료들은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이 성경의 역사성은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네. 이게 성경이 역사적으로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그 판단하는 자료들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우선은 되게 다양한 자료들이 있어요. 뭐 지금 고고학자들이 연구하는 그 자료 자체가 워낙 다양하고 특이하고 독특한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은 토기, 토기가 있고요. 토기 가운데 이제 글자가 쓰여져 있는 토기들이 있어요. 네. 그걸 이제 오스트라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석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메사석비라든지 20세기 가장 유명했었던 고고학이죠. 다윗의 이름이 등장한 텔단 석비. 텔단 석비. 네.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성경에 단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단지파의 성읍이라고 하는 단이라고 하는 텔단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여기서 텔은 이제 언덕이란 뜻입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언덕이라고 해서 이제 텔단이라고 하는데 단지파 사람들이 살았던 성읍이에요. 거기서 이제 텔단 석비가 1993년, 94년에 발견이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30년 정도 됐고. 그런 석비를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부조가 있습니다. 부조? 네, 벽화. 벽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려놓은 거죠. 뭐 대표적인 거는 아시리아 왕, 아슈르의 왕 이제 센나헤립라고 얘기하는 산헤립입니다. 성경에 이제 등장하죠. 열왕기하 18장, 19장, 20장에 등장하는 이사야가 이제 유다 왕 히스기야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었을 때 등장했었던 아슈르의 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나라 기록들 중에서도 뭐 유명한 내용들이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양피지라든지, 뭐 파피루스라든지 뭐 이런 걸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뼈를 연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물의 뼈. 동물의 뼈에서도 뭐가 나올 수가 있나요? 동물의 뼈에서 뭐가 많이 나오죠. 예를 들면 뭐 소뼈라든지, 돼지뼈라든지. 네, 다양한 뭐 양, 염소 이런 동물들의 뼈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뼈들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 뼈도 나와요. 그래서 뭐 DNA를 추출해가지고 이 사람의 인종의 기원을 분석하다든지 뭐 이러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가 성경에 블레셋 사람 나오잖아요. 블레셋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집트에서는 이제 해양 민족이라고 부르는데 나카수트 앤 파옰라고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이제 해양 민족을 불렀거든요. 그 일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그럼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서 왔어?라고 하는 걸 이제 DNA로 저희가 이제 추출을 해서 연구를 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 오늘날 뭐 사르데나 이런 지역에서 이제 해양 민족으로 이제 떨도던 사람들 혹은 그 지역에 정착했었던 사람들이 배를 타고 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팔레스타인 남쪽 지역에 해안 지역에 정착했었던 일부의 무리가 블레셋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뼈들을 연구하면 이제 저희가 더 깊이 연구를 하게 되죠. 하나 더 말씀을 첨언해서 드리면 돼지뼈 같은 경우는 그 유대인들이 돼지를 먹지 않잖아요. 그게 이제 율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돼지 같은 경우는 먹을 수 없는 금지된 동물이거든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먹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안 먹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었던 지역에서는 돼지뼈가 적게 발견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비율들을 연구하다 보면 저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문화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더 잘 연구할 수 있죠. 그리고 성경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뭐 그것만 있지는 않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은 열거하지 않은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삭 교수님 모시고 성서 고고학에 대한 이야기 나눴는데요. 더 흥미롭고 즐거운 이야기들은 다음 수업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버드생 여러분들 이런 강의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강의로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찬 교양 수업 하버드 다음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